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활명 어벤져스 오늘 또 새로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앞 시간에 얘기 중에 암 전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EMT라고 하는 상피 중간엽 전환, 또 상피 중간엽 뭐 변화 뭐 이렇게 말하는 이 대목에 대한 예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현정 원장님이 먼저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네. 지난 시간에 그 상피 중간엽 전환 혹은 뭐 트랜지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듯이 변화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좀 더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암이 있을 때보다는 어떤 전이가 혹은 재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EMT가 실제로 전이나 재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또 암 줄기세포성을 띠는 어떤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부분 아니면 겹친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이 후성유전학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후성유전학적 특징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를 좀 드리겠다고 얘기가 조금 길어질까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서호영 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예, 해주시니까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EMT가 세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 EMT가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태어나서 맨 처음 이제 배아 때 세포 분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첫째는 이제 두 번째 경로는 저희가 이제 상처 입었을 때 상처 회복할 때 중요한 또 경로를 하고 또 이거는 좋지 않은 경로지만 세 번째는 암 전이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알려는 바로는 전이에 관련해서 모든 그 전이에 관여한다고 지금 관여한다.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E에서 M, 그러니까 아까 중간엽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간엽의 특징이 뭐냐면 면역을 약간 억제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아 때 세포가 분열하려는데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그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경로 상처 치유에서는 왜 그러냐면 상처 치유가 이제 염증기 때는 면역 세포들이 막 발현이 돼서 이제 그걸 공격해서 없애야 되지만 이제 상처 회복기에는 그 면역 세포를 억제시켜 가지고 상처 회복시켜주는 물질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정상적인 우리 피부를 구성하거나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면역 세포를 억제해야지 그런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런 걸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이제 여기를 차용을 한 거죠, 일종의. 차용을 해가지고 그 M 상태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세포가 원래 이제 표피는 단단하게 이제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서 세포가 그 암 세포들이 뚫고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EMT 작용을 통해서 느슨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뛰쳐나가서 암을 커지게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암 줄기세포 상태로 이제 전환이 돼서 떨어져 다니면서 이제 다른 원격 전이가 일어나는 원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 여기까지 한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아주 축약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조금 보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M 상태라고 하는 거, 이 상태라는 게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고 M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 E는 예, 이는 이게 그러니까 단단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E는 에피더리알 네, 상피세포라는 말의 앞 글자입니다. 예, 그리고 상피세포는 좀 단단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서로 세포끼리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예, 그리고 이제 M은 M은 메센키말, 예, 메센키말이라고 중간엽 예, 세포라고 표현하는데 세포 간의 결합이 좀 느슨하고 느슨하고 이제 유동적인 유동적인. 예, 흐르는 특징 뭐 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건 이제 형태적인 특징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기질적인 뭐 특징이나 세포 작용적인 이제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면역 작용을 좀 억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이 보통 전이됐을 때 상피에만 있으면 보통 치료가 잘 되고 뭐 중간염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기수를 보통 나누잖아요. 뭐 연기나 그래서 뭐 일기 그 암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그게 나누는 이유가 치료에 있어서 약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좀 나누는 거거든요. 연기나 일기는 상피 내에만 보통 국한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 그때는 면역 작용이 이제 활발하게 잘 일어나요. 이제 암 뭐 다른 항암제를 썼을 때도 면역 항암제나 뭐 표적 항암제나 그런 거 썼을 때도 잘 듣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 상태가 안 되면 그 면역 물질을 저해하는 게 이제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용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치료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10%만 침범하더라도 면역력을 이제 저하하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암 치료 물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항암제나 그런 게 잘 안 듣는 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힘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 환우분들은 이 상태, 그러니까 상피세포 상태만 있을 때는 기수도 좀 연기 뭐 이렇게 아주 작을 때, 그래서 그걸 되게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상피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그 보험 인센트. 관련해서 제자리 보험을 암종. 받을 수 있냐 아니냐 할 때 아마 그 용어를 익숙하실 거예요. 상피내암은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이 처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뜻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뭐 전이 되고 조금씩 기수가 더 안 좋아진 쪽으로 갈 때에 작동하는 게 이 상태에서 M 상태로 전환이 이렇게 많이 이행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M 상태가 되면 제일 걱정인 게 면역을 억제하는 특징이 강해지더라. M 상태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면역 치료나 또는 아까 여러 가지 치료 물질을 방어하는 것도 막 해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게 좀 어려운 전투, 어려운 치료가 된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좋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배아였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막 수정란 한계에서 숫자 막 늘리는 그 상태일 때 이 EMT라고 하는 거, 뭐 3배엽으로 나뉘고 이럴 때 굉장히 우리가 작은 하나의 알에서 이런 전체가 될 때 꼭 필요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태어난 후에는 뭐 그 기능은 필요 없을 텐데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상처 치유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능력, 이런 기능을 암세포가 마치 이렇게 차용을 해서 숫자를 막 필요 없이 또 우리의 균형에 안 맞게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과정이 아무튼 구조적으로 좀 단단하냐 흐물흐물할 뿐 아니라 면역을 잘 활동하게 하느냐 면역을 억제하느냐가 같이 작동한다 그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정 원장님 또 뭐 얘기를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EMT 프로그램이랑 뭔가 좀 닮은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활명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EMT 프로그램이 아까 서영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배아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었고 또 상처가 치유될 때 작동을 하고 암이 약성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전이를 할 때 작동을 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줄기세포랑도 굉장히 이제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 배아 때 줄기세포, 또 성인의 줄기세포, 암 줄기세포 이렇게 줄기세포를 주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럴 때랑 일치하지 않나 내지는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지금은 상처 치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방금 줄기세포, 예. 줄기세포란 말이 요새는 많이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떨 때 많이 알려져 있냐면 이제 암을 잠깐 내려놓고 딴 얘기를 해보자면 더 이상 세포가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는 어떤 뭐
연골이 달았다든가 이럴 때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막 인공관절 안 해도 된다더라 해서 재생의학에서는 아주 뭐 첨단 희망이 단어가 줄기세포잖아요. 그 줄기세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 줄기세포가 있어요. 성인 줄기세포는 방금 이렇게 어떤 세포의 손상된 거를 치유하는데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혁명적으로 굉장히 희망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뜻이고요. 배아줄기세포는 주로 뭐 할 때 주로 썼냐면 복제양 돌리같이 그냥 나라고 하는 생명체를 하나 복제한 거 하나를 만들어낼 때 써서 이게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또 그걸 꼭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장기를 이렇게 이식하는 데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예, 예, 예.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예, 예, 하는 예. 거 지금 아까 상처 재생에 연골을 재생을 시킨다거나 뭐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 쓰이는 것들인데 세포를 분리를 섬유아세포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예.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 4가지를 조합을 하는데 이거를 표현형을 이제 이거는 전사인자들이거든요. 전사인자들을 강하게 발현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시 줄기세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부 섬유아세포였던 것들이 줄기세포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팔명 TV에서 보셨던 분들을 기억하신다면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션 했던 거를 어떤 피부 세포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배아 상태의 세포로 돌려준다. 그래서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했던 그 일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거고요. 역분화. 예, 역분화를 한 거고 이 역분화된 세포를 다시 몸에다가 주입을 하면 이것이 다시 리디퍼런시에이션 재분화를 해서 이렇게 탱탱한 피부 세포가 되어가지고 뭐 예쁘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요즘에 이렇게 뭐 뭔가 노화 뭐 그런 쪽 에이징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관절 뭐 이런 쪽에 재생학.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유전자들 이렇게 전사인자로서 작용하는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봤던 유전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삭스2, 뭐 C-MYC, 옥트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콜페포. 예. 전부 다 그 암 줄기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질 때 작용하는 그 유전자들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처 치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성인 줄기세포 아까 얘기한 그 만능 유도 맞는 줄기세포로 갈 수 있는 이거랑 같은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3가지 프로그램 실제로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EMT와 스템셀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거의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MT 프로그램 이렇게 여기 그 상피세포가 메상키말 예, 중간엽 중간엽 세포. 세포가 되는 예. 그 과정이 실제로는 이 줄기세포가 되는 거랑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이 전사인자는 EMT를 유도하는 전사인자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그 전이도 잘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이 전사인자도 실제로는 그 우리 암 줄기세포성을 높이는 전사인자인데 이것이 또 전이도 그 EMT도 많이 일으켜가지고 전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서 이렇게 겹치거든요.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 거랑 여기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랑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스펙트럼 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어떤 전이가 잘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스템셀 성능이 좀 강하더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프로그램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뭐 매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단 암이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이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뭐 항암제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던 것들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증식하는 그 암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에게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암 줄기세포는 굉장히 빠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씨앗을 저희가 이렇게 말살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가장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EMT가 암 줄기세포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EMT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면 암 줄기세포가 좀 싹을 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또 저희들까지도 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EMT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재발 전이에는 모두 관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 암 환자의 사망 원인 90% 이상이 재발 전이거든요. 나머지 10%야 무슨 일반적인 질환이죠. 그러니까는 요것만 막으면 암 환자들도 암을 걸렸어도 그냥 일반 병처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들어서는 그 연구 역량이 뭐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연구할수록 기전과 그 서로 관여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연구할 게 더 많이 생기고 관련해가지고 이걸 했더니만 이걸 다 막아볼까 했더니만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할 게 정말 많은 정말 중요하고 이쪽이 잘 되면 또 굉장히 또 획기적인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전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서호영 원장님 공부하기를 좋아하셔서 또 정직하신 분이라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게 또 있고 그 중에 내가 다 아는 건 아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자니 정말 선명하게 다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겸손하게 얘기해 주셨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0% 있는 거를 다 찾는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것의 개념이 뭘까? 큰 줄기의 흐름이 뭘까? 이 의미가 뭘까를 안다면 그것까지를 같이 다스리는 것이 근본 치유 뿌리까지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세한 것에 대해 관심도 있고 계속 공부를 하긴 하지만 E에서 M으로 변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통으로 우리 삶에서 상피세포에서 중간엽세포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인들이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를 같이 할 때 통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늘 같이 갖고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 원장님께서 이렇게 뭔가 어떤 규제를 좀 풀고 예, 그래서 예, 좀 예. 느슨해지면서 뭔가 잘 이렇게 펼쳐지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 E에서 M으로 가는 과정과 뭔가 갈무했다. 흡사하다라고 예, 예. 하셨던 설명이 저는 굉장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초기에 뭐 벤처기업 늘릴 때 처음에는 규제도 없애고 세금 혜택도 주고 세무조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면역을 억제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일단 숫자 빨리 늘릴 때는. 처음에는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 주변에 혈관들이 오고 신생혈관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느슨느슨해지면서 싹 빠져나가는 지금 이렇게 규제가 좀 느슨해진 상황인데 요때가 지금 머젠큐멀 셀로 좀 변환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얘네들이 뾰족하기 때문에 침범을 잘한다라는 것, 그리고 운동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또 다른 아까 얘기하신 뭐 면역이 억제되어 있다라던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또 특징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침범을 잘하기 때문에 혈관으로 침투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혈관을 타거든요. 혈관을 탄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동안 좀 어딘가에 가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이가 생겼다라고 할 때까지 어떤 분들은 막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 경우가 이제 나중에는 뭐 물론 여기 보시면은 뼈에도 가고 뇌에도 가고 폐에도 가고 전이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아예 EMT라고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 밖으로 빠져나가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는 EMT가 작용을 했고 요게 이제 캔서 스템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저희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혈관 안쪽에 한참 동안 아니면 어떤 경우는 몇 달밖에 안 되기도 하지만 있다가 여기서 이게 돌먼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템셀의 특징이 좀 이렇게 은근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에는 반응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아무리 보이는 세포는 다 죽였다라고 해도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요런 그 특징 때문이거든요. 그 줄기세포의 특징 때문이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혈관 밖으로 탈출하고 나면은 이 MET를 거쳐서 다시 군집을 만들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원격 전이가 일어나서 또 다른 곳에 아까 얘기한 뭐 뼈라던가 이런 곳에 전이암으로 발달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캔서 스템셀과 EMT, MET 과정이 일치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EMT, MET 이 과정이 지난번에 호성유전학적인 그 형질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 바로 전에 한번 제가 여기까지 해보죠. 일반 우리 환우분들이 이 얘기가 계속 흥미롭게 들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일반 사회생활하는 우리의 용어로 한번 바꿔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 이미 성체가 된 세포는 딱딱딱딱하고 좀 이렇게 옆에 세포하고 쫀쫀하게 돼서 다른 데로 새나가지도 잘 않고 또 다른 데로 나가면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뭐 생김새도 이렇게 그 조약돌 모양으로 입방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혈관을 뚫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게 이 상태, 에피더리알 상피세포 상태인데, 메센키말은 스핀들 모양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연 날릴 때 요 가운데는 둥그렇고 끝은 양뾰족한 이렇게 물레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가는 물레 예. 이렇게 가운데는 통통하고 끝이 이렇게 생긴,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뾰족하게 돼서 혈관을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뚫고 나가는 형태학적인 특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세포는 이렇게 혈관으로 떠돌아다니면은 간을 떠나면 죽게 돼 있는데 안 죽어요. 이 특징을 우리가 뭘로 이해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신의학적으로 각자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살린 자신의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만족하기보다는 막 여기저기 저게 부러워 보이고 저게 부러워 보이고 여기저기 오지랖 넓게 막 간섭하거나, 또는 자신의 고유함에 대한 당당함, 존재감을 못 느끼고 막 떠돌아다니는 느낌으로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오랫동안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세포도 그 파장에 공명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암 치유할 때, 심신통합적인 치유를 할 때 사회적 기준 말고 나의 고유함에 대한 당당함, 자신감, 존재감을 갖는 것이 이 상태에서 M으로 가는 것을 막는 에너지 파장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원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딱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남에게 간섭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다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한번 곁들여 봅니다. 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들으면서 약간 닭살이. 아, 그랬어요. 예. 예. 이게 왜 후성 유전학적인지 그다음에 그 얘기를 얘기를 해도 해보시죠. 될까요? 예. 이제 암이 원발암이 발생하기까지는 물론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뭐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가지고, 이 브라카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거든요. 근데 이 종양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뭔가 물려받은 선천적인 변이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어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연구진들이 밝힌 적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뭐 도리어 우연하게 생기는 가능성이 많다,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근데 저희는 우연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뭐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어떤 것들이 다른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변이가 생기도록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수치화하기 힘드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했지 사실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흡연을 하면 암이 이제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이제 흡연을 시작한 시점과 그다음에 암이 발생한 시점을 이렇게 얼마나 걸렸나를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한 최소한 3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그 어떤 유전자적인 변이가 물려받은 것은 아닌데 생긴 거죠. 근데 그것이 한 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5년 후에 한 개가 더 생기고 10년 후에 한 개가 더 생기고 또 5년 후에 한 개가 더 생기고 이러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4개 혹은 5개의 변이가 일어나야 비로소 종양이 원발암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2개나 3개 정도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을 때는 뭔가 종양이긴 하지만 양성 종양인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양성 종양을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조금 더 잘못을 하시면 다른 변이가 일어나면서 악성 종양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펙트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 어떤 원발 종양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상적인 상피세포에서 어떤 APC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이게 뭐 미스센스 뮤테이션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못하는 그 변이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퍼플레이스틱이라고 하니까 뭔가 막 뚱뚱해진 걸까요?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렇게 성형성이잖아요. 네네. 그게 과속성. 지나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 변형이 생기기 시작한 상피세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후성유전적인 변화도 좀 있는 거죠. 하이포메실레이션 이런 것도 약간은 게재하지만 여기 케이라스 뭐 이런 P53 이런 케이라스는 우리가 뭐 온코젠 종양 형성 유전자니까 악셀이 밟혀진 거고 여기는 이제 로스 오브 P53 요거는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 요것은 브레이크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이들이 채성 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적 변이가 아니라 채성 변이들이 여러 개가 쌓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처음으로 원발 암이 악성 종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거쳤는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침입을 하고 전이가 일어난다. 근데 이 과정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까지는 유전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채성 유전이기는 하지만 변이가 일어났어요. 유전자의 이제 지놈 자체에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상황에도 그 원발암과 전이암 사이에도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나는가를 과학자들이 들여다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면은 안 일어나요. 유전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EMT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면 이제 캔서 스템셀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좀 길고 우선 재미없을 수 있어서 유전학적인 것, 맞아요. 유전학적인 것과 후성 유전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유전자적인 변이도 그 선천적으로 엄마 아빠로부터 그 변이가 일어난 그런 돌연 변이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선천적인 변이를 유전적이고. 안젤리나 졸리처럼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맨날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밤낮이 좀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되게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나이트 시프트 하시는 분들이 잘 걸리는데 그게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게 균형이 좀 깨지면서 브라카 뮤테이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뭐 P53 이런 것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몸에 원래는 정상으로 갖고 태어났던 정상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변이는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하면서 고쳐가면서 맨날 고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쳐지는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굳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변이, 두 번째 변이, 여러 변이가 일어나면서 쌓이면서 이게 종양이 된 것이 유전적인 변화다. 아니 유전적인 변화다라고 한다면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는 그런 유전자에는 방금 얘기한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걸 설명한 거고 유전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유전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 유전자가 정상인 유전자가 좀 더 많이 발현되느냐, 좀 더 적게 발현되느냐 요런 차이만 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형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제노타입이라고 하고 피노타입이라고 해가지고 형질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잘 먹으면 물론 그 키가 아주 크고 작고는 유전적인 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훨씬 더 키가 크고 그다음에 동양인들은 키가 좀 작고 이런 것들 이거를 지노타입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요거는 제노타입적인 변형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차이. 받은 그렇죠. 예. 제노타입적인 차이이지 어떤 후성 유전학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과 북한 사람들의 키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c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들이 유전적인 풀은 거의 유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양 상태라던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키 차이가 이만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피노타입 표현형 만 타입이라고 차이가 그러죠. 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유전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그 키 성장을 잘 하게 해주는 어떤 유전자가 발현을 할 시기에 발현을 못했다거나 이런 등등의 그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유전자가 변이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떤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고 이것은 이제 주로 저희가 그 전사인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전사인자의 영향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마이크로 RNA라던가 그다음에 DNA 메틸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어떤 DNA가 발현을 하냐 안 하냐 정상이기는 한데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성 유전학은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를 변형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걸 완벽하게 잘 집행을 짓느냐, 잘했냐 안 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인 거라고 생각하면 좋네요. 얘기하기가 쉽겠네요. 설계도는 같은데 집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도시 계획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시 계획은 뭐 있는데 그게 얼만큼 뭐 진행됐느냐. 그래서 이제 개발이 잘 이루어졌느냐, 덜 이루어졌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다시 말하면은 아예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후성 유전학적이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하기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지금 표현인 거죠. 유전적이냐 후성 유전적이냐 라는 말은. 근데 지금 말한 암 전이에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관여하고 있는 EMT가 후성 유전학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이는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안 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이게 들으시면 전문 용어 나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 똑같잖아요. 거의 네. 키나 뭐 얼굴 생김새나 뭐 질병도 거의 식생활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근데 이제 그 입양돼서 한 명은 한국에 살고 한 명은 미국에 사는데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키 차이가 10cm 정도 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죠. 네. 그 환경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맹모
삼천지교라 삼천지교. 그랬나요? 네. 어느 그것처럼 동네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의사들이나 저희나 원장님도 항상 강조하는 게 기본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식생활 관리나 운동 이런 걸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항상 이게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 좋습니다. 네. 아마 이 메시지는 잘 전달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근거 있게 좀 더 여러 뭐 학문적 발표나 논문이나 방송이나 해서 나온 얘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 용어를 우리가 쓰고 설명을 가능하면 쉽게 해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반복하시면 희한하게 개념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뭐 약이든 치료든에 대해서 훨씬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확신이 생길 때 치유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딱 안 들어오고 너무 어려운 용어가 한두 개 들리니까 딱 듣기 싫다. 의 마음이 들 수 있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우리는 생명고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 생명을 다루는 건데 하고 몇 개 중에서 한 30%밖에 못 알아듣겠다. 또 한 번 들으면 한 40%, 또 한 번 들으면 50% 이렇게 되고 나면 굉장한 보상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하는 치유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확률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기로 뭐 각종 암종별로 좀 주제를 잡아서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도 이 얘기들이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머릿속에는 유방암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예, 유방암의 경우에도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예, 예. 지난주에 했던 얘기도 또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낯설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면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 정이 들고 좀 잘 보이고 머리로 알던 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곳의 노예이고 아는 것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또 좀 보완하고 싶은 대목들이 있다면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 EMT가 활성화되면 면역이 억제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여러 논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한 걸로 연결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소호영 원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세포 생물학적으로 E에서 M으로 바뀌어갈 때 면역 억제가 되는 것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대식세포 M1이 대식세포 M2로 바뀌고 뭐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까 면역을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걸 억제하냐면은 M1이라는 이제 대식 세포가 원래는 그런 걸 이제 마크로파지라는 그 M자를 따서 되게 그냥 줄여서 M인데 마크로파지도 종류가 1이 있고 2가 있더라. 예. 네, 그걸 M2로 변형시켜가지고 TAM이라고 그 암을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마크로파지라고 해서 오히려 암을 돕는 예. 거를 암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NK 세포가 처음에 이제 초기 면역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NK 세포의 활성화를 굉장히 저해시켜요.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TGF 베타 베타. 그 경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인터루킨이라고 그랬는데 예, 예. 인터루킨 그런 작용들을 방해시키는 그런 기전을 또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런 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사실 기전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복잡하죠. 예, 예, 예. 예.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뭐 작동시킨다든지 노치 예. 경로가 또 활성화된다든지 예,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베타 카데닌 있고 이카데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카데닌은 약간 면역을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타 카데닌은 조금 면역을 좀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저하시키는 거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거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뭐 제가 한번 좀 몇 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E라고 하는 상피세포, 건강한 다 성체세포는 다 이제 자기 성장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하게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잡고 있었던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존재감을 못 느껴서든지 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상처 회복을 위해서든지 이렇게 좀 M 상태로 변이가 되면서 생기는 우리 몸의 전체적 변화가 있어요. 아까 첫째 숫자 빨리 늘려야 되니까 막 이게 제대로 하나를 너무 이렇게 규제하지 않게 면역을 억제한다는 거, 그 얘기했죠. 그거 중에서 면역하면 떠오르는 게 뭐 T세포, 또 대식세포 이건데 대식세포가 보통 때는 뭔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고 또 내 몸에서 뭔가 손상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해서 있는 것들은 또 딱 잡아가지고 녹여갖고 그냥 재활용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암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 이렇게 M 상태로 가면 오히려 암 그 상태 아까 제가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를 막 늘릴 때 규제를 억제하는 쪽에 규제하려고 하는 녀석을 막아줘요. 그거를 그래서 마치 암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연계돼서 뭐 우리 좀 그런 거 있죠. 범죄단체의 경찰 중에 일부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리 정보를 알려줘서 오늘 단속 들어가니까 피해라는 둥 마치 그렇게 짬짬이가 된 것처럼 암세포하고 그래서 그거를 튜머하고 연합되어 있는 associated 된 마크로파지가 행동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TAM이라고 하고 그걸 같은 말로 마크로파지 2라고 해요. 근데 M 상태가 되면 마크로파지가 다 그 준비를 해요. 이 막 숫자 늘릴 때 규제 없게 하고 면역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섬유아세포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Cancer Associated Fibroblast라고 해서 또 CAF라고 그것도 그 역할을 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약물들이 거기에 침투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암 치료할 때는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역 세포 중에도 면역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막는 면역 세포도 있어요. 그 아까 여기 나오지만 T 레귤레이션 T 세포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면역 세포인데 왜 면역을 못하게 하는 세포를 왜 또 면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과함을 생각해서 규제하고 면역작용도 규제하는 면역세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M 상태로 가면 면역을 규제하는 세포로 그거가 주로 활동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이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면역세포가 규제하는 면역세포 따로 세포 독성, 뭔가 확 제압하는 면역세포 따로 있지 않고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그거를 바꾸더라. 그래서 이거를 면역 편집론이라고 합니다. 면역이라는 게 그냥 전체 감시만 하는 예전에 면역 감시론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더라. 이게 이제 최근의 면역학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황, 환경을 바꿈으로써 이 M1이 M2가 되고 섬유아세포가 종양 연계 섬유아세포로 바뀌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섬유아세포가 종양 연계 섬유아세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보다는 또는 M2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보다는 얘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그 정도로 우리가 개념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좀 참 곁들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죠. 이제 이렇게 E에서 M으로 가면 이동성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동해가지고 또 침윤하고 침투하는 특징도 생겨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 상태에서 M 상태로 바뀌는 이런 상태의 변환하게 하는 것의 요소를 TGF라고 해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촉진하는 그로스 벡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 TGF 베타를 통해서 그렇게 이동성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원래 자기 자리에 있고 자기 역할만 하던 건강한 세포가 이제 남의 세포 속으로 막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기능도 갖게 돼요. 근데 이거이 원래는 E에서 M으로 갈 때 세 가지 EMT 했죠. 첫 번째 배아였을 때는 뚫고 들어가는 기능이 꼭 필요했어요. 어떨 때 필요했을까요? 엄마 자궁에서 자궁 내막에 태반을 뚫고 딱 거기에 뿌리 박을 때 그 기능을 이렇게 EMT에서 M으로 가버리면 그 성능을 획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윤해가지고 전이에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뚫고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배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도 필요하고 이 능력이 없으면 맨날 유산돼요. 그러니까 임신 잘 되는 것과 암을 치료하는 것은 딱 정반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신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불임의 원인,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쭉 공부해 보다 보면 MMP라는 게 있어요. MMP. 매트릭스 메탈 프로테이나제라고 해서 이렇게 기질의 뭔가 메탈적인 이 단백질을 이렇게 융해하는 요소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착상이 잘 안 되니까. 착상이.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이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에 뭐죠 이게? 테니스공 같은 거 붙이면 이렇게 탁 붙고 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MMP와 비슷하다. 이렇게 살짝 쫙 붙는 거. 네, 그런 기질 특징을 MMP라고 그러고 임신이 안 되고 착상이 안 될 때는 MMP가 부족해서 탈이고요. 암이 전이 되면서 침윤할 때는 MMP가 원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N 상태로 가면 그렇게 된다. 뭐 이것까지도 한번 참고 삼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잘못된 임신이다. 지금 임신할 때도 아니고 임신 다 끝났고 또 남자도 암이니까 남자는 암이 이게 임신할 필요도 없는데 잘못된 임신이다. 또 아까 상처 치유 과정을 계속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는 상처다. 낫지 않는 계속된 상처다. 암의 본질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떠돌고 그러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드릴까요? 아, 예. 이게 뭐냐면 이 빨간색은 아, 좋네요. 네, E 세포예요. 이게 좀 오, 생긴 좋네요. 것도 좀 동글동글하죠. 예. 그리고 케라틴을 염색해가지고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은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메센크말 셀인데 이거는 이제 바이멘틴을 염색을 해서 초록색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거는 이 기질 스트로말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한 것들이 여기 다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초록색으로 변한 것들이 스트로말 셀이랑 겹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여기 스트로말 셀이랑 겹쳐 있는 데는 빨간색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스트로말 셀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이 E에서 M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과정에 이 스트로말 셀이 뭔가 키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하고 이 스트로말 셀에다가 어떤 후성 유전학적인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셀을 갖다가 이제 양육을 시킬 때는 이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물에 이 후성 유전학적인 변형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중에도 캔서 스템셀적인 거를 줬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TGF 베타 이런 것들이 여기 발현이 많이 되도록 하는 스트로말 셀을 여기다가 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 TGF 베타랑 좀 설명이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이게 세포가 스트로말이라는 거는 이제 주요 장기 주변에 아무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주 기초가 되는 어떤 기질 세포, 기초가 되는 세포인데, 네. 그게 환경이겠죠. 그렇죠. 이 환경적으로 이제 전사 능력을 가진 어떤 것들이 CSC 아니면 그러니까 캔서 스템셀이나 아니면은 EMT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발현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E에서 M으로 변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쵸, 보여주셨네. 오, 좋네요. 염색을 좋네요.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 뜻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좀 이해가 되실까 하는 생각에 좋습니다. 바꿔봤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좋아요, 좋아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M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이가 M이 돼버린다.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인 거고, 또 그리고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 환경을 바꾸면 다시 또 원래로 회복될 수도 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환경이야. 이게 이제 그 휴성유전학의 캐치플레이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환경이야.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야. 그걸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셨네. 좋네요. 먹이를 잘 주면은 얘가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예.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EMT에서 또 MET로 가고 이런 그 변화의 과정에 TGF 베타라는 것이 지나치게 많이 활용되고 이럴 때 그거를 다스리는 천연물들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좀 해왔고, 거기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활명 대사방에 다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런 점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아마 다음에 유방암이다 무슨 암 설명할 때 그나마 이게 알듯 말듯 어려운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그래서 익숙해지고 좀씩 기초가 되고 조금 본인들도 이게 우리 시청자분도 찾아보다 보면 유방암이다 자기 암에 대해서 훨씬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지금 나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유방암으로 할까요? 네, 유방암을 공지 드리고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